같은 말도 좀 조심스럽게 해주면 안 되나? 의사들이야 죽는 사람들을 매일 보니 나 하나 죽어도 새삼스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러다가 정말 죽나 생각이 드는 게 처음이라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 마음을 한번 이해해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나? 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제가 한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러지 진료하며 살고 있지만 저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라 한의사라는 점이죠. 한의사 면으로는 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명쾌한 패밀리들을 자주 병원에 보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로컬 병의원의 의사라고 해서 이 사태가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기는 합니다. 큰 사태는 큰 병원이 손을 대고 소소한 문제는 로컬 병의원, 한의원이 담당을 해줘야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유지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주 조그만 동네 한의원의 원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쾌한 패밀리들은 정기적으로 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시고 저는 그 결과를 참고해가며 알러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기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아닐지라도 저 역시 명쾌한 패밀리들을 병원에 보내놓고는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혼자서 걱정합니다. 잘 치료되고 잘 호전되던 중인데 병원의 주치의 말을 듣고 마음이 확 꺾여버리는 분도 계시거든요. 수치가 좀 잘 나왔네요. 그렇지만 이 병이 낫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낫게 하면 노벨상입니다. 쓸데없는데 시간 쓰고 돈 쓰지 말고 처방해드린 약 잘 드세요. 다음 예약 때 뵙겠습니다. 아니, 수치가 좋아졌다는데 이런 말을 듣고 오셨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듣다가 상담시간 3분이 다 끝났다고 어깨를 땅바닥에 질질 끌듯이 원장실로 들어오시는 환자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을 뿐인데 병원에서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는 말을 전해 들으면 저도 마음이 많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말 좀 따뜻하게 해주면 어디가 덧나냐 하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내가 꼭 낫게 하고 말리라 의지를 다지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의사 선생님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속사정을 알고는 있으니 안쓰럽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말기 투병 중인 유명인이 SNS에 의사들이 너무 싸늘하게 말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글을 올렸는데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그것을 보고서 의사들이 싸늘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트위터에 글을 올린 거예요.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내신 분이 말씀하시길 대한민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의사들에게 싸늘한 자기 방어를 요구한다고 하네요. 환자들에게 싸늘하고 냉정하게 경고하지 않으면 불충분한 설명을 이유로 의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까지 발생하더라고 말이죠. 여기까지 읽으면서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이렇게 싸늘하고 냉정한 경고를 하게 만든 것이 환자들 때문인가?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좀 스산하더라고요. 네, 저도 싸늘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적이 있었습니다. 간암의 간경화 말기인데 환자분을 휠체어에 앉혀서 명쾌한 한의원에 찾아오셨던 한 보호자분이 계셨습니다. 대형 병원의 검사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큰 병원에서 1년 정도 남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치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라고요? 전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진료했던 환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두 달 정도 남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하는 알러지 치료로는 도저히 지금의 몸 상태를 뒤집고 회복시키기가 어려워 보였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인데 치료를 원하시냐고 제 딴에는 심사숙고하고 조심조심 말씀드렸는데 그 보호자분은 상당히 섭섭해 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봅시다 하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정색하냐는 거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환자분의 보호자가 간절히 원하시니 치료는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분은 제 말대로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아이템 몇 개를 치료하지도 못했어요. 만약 초진 때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나을 수 있으니까 힘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이 되잖아요. 모든 의사에게는 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진단한 대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친절하게 말할 의무는 없지만 진찰한 결과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어떨 때 싸늘해질까요? 환자가 무리한 희망을 품는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눈앞에 있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당신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열심히 잘해봅시다 라는 말을 기대할 때입니다. 의사가 이 병은 낫기 어렵다고 여명이 몇 달 남았으니 삶을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도 환자분이 자꾸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계속 병원의 진료는 받으면서도 주치의의 방향과 맞지 않는 어디선가 듣고 온 이야기를 계속 그 앞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치의가 그럴 때 환자의 의견을 듣고 진료 방향을 바꿀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때 말이 뾰족하고 싸늘해지는 겁니다. 벌써 안 낫는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나을 수 있나 이것저것 찾아다니고 있네. 다 부질없는 짓인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의사는 싸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자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SNS에 글을 올렸던 그분이 의무기록지를 공개했었습니다. 암이 복막으로 전이된 상태, 완치나 근본 수술은 안 됨, 여명 기간은 약 3에서 6개월, 항암 치료는 기대 여명을 늘리는 것뿐이다. 그나마 응급수술을 당장 하지 못하면 며칠 내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적혀있는 의무기록지를 놓고 복막암 완전 관해 사례도 있던데 나도 당장 이대로 죽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이렇게 트윗을 했었던 거예요. 복막암의 완전 관해라니, 아니 그런 엄청난 기적을 지금 나보고 일으켜달라고 하는 거냐고 주치의는 그 SNS를 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의학적인 치료로는 복막암이 완전 관해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진실이라면 그 말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죠. 의사의 소견을 듣기 위해서 다들 병원에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병원의 주치의는 환자가 삶의 의지가 강한 건 알겠는데 이런저런 시도로 몸에 고통을 주지 말고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저 항암약이 듣기를 바라는 게 지금 타이밍에서 할 수 있는 시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은 섭섭해 하셨지만 의사의 입장으로 보자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싸늘한 말이라고 하기보다는 감정을 삭제하고 사실만 전달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 트윗을 놓고 의료인들 커뮤니티에서도 참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의료인들은 다들 이분에게 싸늘하게 답변해준 의사가 잘했다고 말하더군요. 환자의 소중한 마지막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돕는 것도 의사의 역할이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하고 영상을 종료한다면 명쾌한 패밀리들이 많이 실망하시겠죠. 뭐야, 나 죽을 거니까 소중한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라, 그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닙니다. 의사들이 싸늘하게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 단지 환자들 때문이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주치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언제 의사에게 진단한 사실을 그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한 적이 있던가요? 다만 어떤 표정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말투로 이런 말을 전달했는지에 따라서 그 말을 받아들이는 분들의 마음 상태는 천차만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말도 좀 조심스럽게 해주면 안 되나? 의사들이야 죽는 사람들을 매일 보니 나 하나 죽어도 새삼스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러다가 정말 죽나 생각이 드는 게 처음이라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 마음을 한번 이해해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나? 그 말을 하시는 건데 의사들은 절대 못 알아듣는 표정으로 대꾸하니 환자와 보호자는 너무 두렵고 당황스러운 겁니다. 의학이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만큼 혁혁한 공헌을 이루기까지는 바탕에 깔린 생화학의 발전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생물학자들은 이른바 환원주의자들입니다. 즉 세포를 분해해서 이를 구성하는 화학적인 기본 요소와 작동 원리를 알면 인체의 메커니즘, 생명의 신비함을 알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생명 현상이 그저 생화학적인 반응의 조합이며 조립 공장에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물론적이죠. 이런 생화학적 바탕 위에 의학적 성과가 올려져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는 MC-제곱. 아인슈타인 이후 인류는 물질이 입자와 에너지의 콜라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나 인간은 물질과 에너지가 너무도 깊이 뒤엉켜 있어서 서로 뗄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감정도 나, 내 몸도 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물질과 에너지를 별개의 요소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현대의학은 아직도 뉴턴 물리학의 체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에너지와 정보는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입자의 세계에만 집중하고 있죠. 예를 들어 약을 처방하거나 수술을 해서 세포의 망가진 부품을 정상적인 부품과 교체하면 문제가 있는 지점은 이론상으로 복구가 되고 따라서 건강이 회복된다고 봅니다. 이런 세계관을 선배 의사들은 후배에게 도제식으로 물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의학계 전반 그리고 제약업계까지 지배합니다. 이 시장은 큰 돈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 문제는 정신과 계통의 문제로 한정해버렸는데 그나마도 감정을 약물로 조절하는 유물론적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감정을 다룬다고 하면서도 진단에서도 치료에서도 감정의 영역을 배제해버렸습니다. 현대의학의 그 싸늘함의 배경에 이런 유물론적 베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질병을 이겨내고 건강을 유지하게 만드는 에너지의 힘, 감정과 사랑과 용서의 힘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물론적 세계관에 gat혀있는 현대의학은 환자의 감정을 배려하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뉴턴적 생물학을 뛰어넘는 불가사의한 현상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 심령현상, 엄마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초인적인 힘, 명상의 효과, 심지어는 기와 격려를 순환시키는 침술의 능력, 이런 것들은 의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료에 접근하는 것은 모두 인체의 에너지의 장이 인간의 생리와 건강을 통제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의 바탕을 두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학은 이 분야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가 충격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게 현대의학이에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대신에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을 잘 하는 데 신경을 쓸 겁니다. 복강을 열고 쪼그라든 간을 잘라냈는데도 심장이 잘 뛰고 살아있는 남의 간을 떼서 다른 사람의 몸에 붙이고 복강을 닫고 나서도 멀쩡하게 잘 살아있게 하는 데 신경을 씁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수술 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고 혈액 수치를 어떤 범위 내로 유지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약을 써야 할지 그것을 신경을 씁니다. 그게 안 중요한 일인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베이스 영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의사들의 아이덴티티고 그들의 강점이며 그들의 사명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명쾌한 패밀리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싸늘한 말을 듣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뭘 잘못했다거나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잘 안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성적인 것이 병원의 치료 분위기와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 가족이 아파서 실려왔을 때는 아무리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 할지라도 가족의 수술을 맡기지 않습니다. 감성적인 것이 치료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명쾌한 알러지 치료 원리, 그런 것은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의 언어입니다. 혹여나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증상에서 회복되고 혈액 수치상으로도 영상 판독으로도 잘 나았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그것이 알러지 치료 때문이라고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아이덴티티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그것은 마치 종교를 바꾸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일 겁니다. 우리 명쾌한 패밀리 여러분 한 분의 예외적인 케이스가 잘 나왔다고 해도 그분들은 그분들이 지금까지 잘해왔던 업적을 무너뜨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서 수치가 좋아졌다고 해도 알러지 치료 열심히 잘 받으세요 라는 말을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큰 병원에 가서 싸늘한 말을 듣고 오신다고 해도 그게 원래 그 동네 분위기가 그런 것이니 너무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그들의 사명을 열심히 하던 중입니다. 그저 필요한 상황에서 진단을 잘 받고 잘 치료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지키고 이 영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